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새색시의 첫날 밤. 옛날에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옷도 꾀죄죄하고 고지식한 쑥맥인지라 마을의 또래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놀림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런 총각이 어찌하다 보니 이웃마을 처녀에게 늦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마을 친구들에게는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쑥맥인 녀석이 첫날 밤에 신부에게 말이나 제대로 붙일 수 있겠어? 이 숫기 없는 총각이 너무 부끄럼을 타 첫날 밤에 신부에게 말 한마디 못 붙일 것이라고 다들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친구들은 숫기 없는 이 친구가 만일 첫날 밤에 신부가 먼저 말을 하게 만든다면 송아지 한 마리를 살림 미천으로 주겠노라 하며 내기를 걸었지요. 혼례식이 끝난 후 드디어 첫날 밤이 되자 신랑 신부는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신방 앞으로 살짝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얇은 창호문에 귀를 대고 방 안을 탐색했지요. 신방에 들어갈 때 보니까 신랑 그 녀석 얼굴이 당장 털 뽑힐 닭처럼 애처로워 보이던데? 아마 새벽까지 말을 한마디도 못 시킬걸? 목소리 낮추고 말해. 일단 내기는 잊어버려. 지금 이 광경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니 얼른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자.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의 예상대로 신랑은 잔뜩 긴장하여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이불 가장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또한 신랑이 말을 걸지 않으니 말을 먼저 할 수가 없었지요. 첫날부터 여자가 나댄다고 할까봐 말입니다. 한참 동안 신방에는 쭈그리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신방 밖에서는 내기를 건 친구들이 수군대며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신랑은 어떻게 신부가 먼저 말을 하게 만들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생각 끝에 신랑은 옆에 놓여진 촛대 쪽으로 머리를 가까이 들이밀며 촛불에 닿을 듯 말 듯 위태롭게 서서히 머리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잘못하면 머리털이 홀랑 탈 지경인 듯 보였지요. 이렇게 되자 답답한 신부가 다급하게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머리카락. 방 밖에 있던 친구들은 드디어 신부가 먼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신랑이 신부에게 말을 시켰으니 그래도 쑥맥은 면했네. 약속대로 우리가 송아지를 주게 생겼어. 잠시 후 방 안에서 또 새색시의 목소리가 들려왔기에 친구들은 귀를 쫑긋하고 기울였습니다. 서방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신랑은 얼굴이 달아오르며 목을 가다듬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소, 전부. 난 제대로 된 첫날 밤을 치르는 법을 모르겠단 말이오. 잘못 말하면 바보 같을까봐 어쩌지를 못하겠소. 신부는 픽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한 신부는 문 밖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며 낮은 목소리가 아까부터 나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신부는 장난기가 있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서방님, 문 밖의 그림자 친구들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첫날 밤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아니요,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닌데. 미안하오. 아무도 우리를 엿보게 하지 않겠소.
헌데 친구분들이 궁금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들어오시게 하여 뭐라도 대접을 할까요? 그러자 방문 밖에 있던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 소리를 듣고는 그만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한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신부가 우리를 알아차렸어. 대담하고 당찬 여자야. 그만 도망가자. 아니, 자연스럽게 조용히 가자. 친구들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조용히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대돌에 발이 걸려 꽈당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넘어가자 무더기로 같이 굴렸지요. 그러자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신랑 신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아, 무슨 선물이라도 가져왔느냐? 아니면 여기로 들어올 테냐?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너무 곤란해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허둥지둥 도망을 쳤습니다. 그 모습에 신랑 신부는 얼굴을 마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지요. 신부의 유머로 신랑은 어색함을 떨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숙맥 신랑 또한 재치 있게 자신의 머리가 불에 타는 위급 상황을 만들어 신부가 말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반전의 묘미가 담긴 농담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이 준 천생연분. 옛날 어떤 모시 장수가 서울에서 지게를 지고 충남 서천군 한산면으로 쇠모시를 사러 갔습니다. 쇠모시는 올이 가늘고 고운 모시인데 빨아입을수록 빛이 바르지 않고 오히려 배국같이 하얘지고 윤기가 도니 항상 새옷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시옷에서는 입는 사람들의 고결한 품위를 느낄 수가 있었지요. 특히 한산모시는 임금님께 진상되는 최고급품이었습니다. 모시는 모시풀 껍질을 벗겨 물에 적시고 말리기를 반복하여 배틀로 짤 수 있게 한 올 한 올 실로 만듭니다. 촉감은 시원하고 깔깔하니 빨리 말라 여름철 옷감으로는 최고였습니다. 오늘 모시장수는 그렇게 귀하고 값진 모시를 한산장에서 구입해 지게에 짊어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 비싼 모시가 다 젖겠네. 큰일이구나. 관촉사 절을 지나다 곤경에 처한 모시장수가 비를 피해 은진미륵이 있는 곳에 가서 지게를 받쳐놓고 모시가 젖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매우 큰 석불상 은진미륵의 모습은 이마가 좁고 턱은 넓은 삼각형이며 눈은 옆으로 길게 있고 입은 한일자로 굳게 담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억세게 쏟아붓던 소나기가 드디어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이 쨍쨍 났습니다. 그러나 소나기에 푹 젖은 모시를 바라보며 모시장수는 절망을 했습니다. 아, 그리 애써서 비를 피한다고 했건만. 역시 이렇게 다 젖어버렸네.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모시를 잘 펴서 미륵불님에게 입혀 놓으면 좋겠구나. 아이고, 미륵불님이 이렇게 모시옷을 입으시니 훨씬 멋져 보이시네. 자, 이제 모시를 말리는 동안 나는 눈 좀 잠깐 붙였다 가야겠다. 모시장수는 은진미륵에 기대어 스르르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미륵불이 나타나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헐벗고 살았는데 너가 와서 옷을 입혀주니 고맙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 하는데 이 글자를 선물로 주겠노라. 떨어질 낙, 붙을 보. 이 두 글자를 꼭 기억해 유용하게 사용하여라. 잠에서 깬 모시장수는 너무도 생생한 꿈이라 다시 곱씹으며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륵불님에게 칭찬을 들으니 마음은 한없이 평안했습니다. 어느덧 모시가 마르게 되어 걷어서 곱게 접어 지게에 짊어지고 한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해가 저물어 한 주막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인 방에는 투전판이 벌어지고 있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잘 수가 없네. 모시장수는 마구간 옆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에 메어둔 장사꾼들의 말들도 주인 닮았는지 땅을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부산하게 서성대니 또 마찬가지로 잠을 잘 수가 없지 뭡니까? 그때 꿈속에서 미륵불님이 선물로 준 두 글자 중에 붙을 붙자가 생각이 나서 모시장수는 말들을 향해 쳐다보며 주문을 한번 외쳐보았습니다. 붙을 부? 그러자마자 말들의 발이 땅에 즉시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시끄러운 소리는 나지 않았지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꿈이 진짜 신기하다. 감사합니다요, 미륵불님. 그래서 모시장수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장사꾼들이 말에 짐을 싣고 떠나려고 하는데 말들이 움직이지를 않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땅에 박힌 것처럼 꼼짝하지 않는 말들 앞에서 장사꾼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속수무책이었지요.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말을 움직이게만 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후한 사례금을 주겠소. 옆에서 듣고 있던 모시장수가 슥 나섰습니다. 말들이 아마 일하기가 싫은 모양이군? 내가 한번 움직여보겠소. 이놈들아, 주인 따라 어서 가야지. 모시장수는 말의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말들을 쳐다보고 작은 소리로 주문을 읊었습니다. 떨어질 락. 그러자 말발굽이 땅에서 떼어지니 그동안 갑갑했던 말들이 펄쩍 뛰어오르며 히히힝거렸습니다. 장사꾼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쳤지요. 이야, 고맙소이다. 대단한 능력이오. 오도 가도 못하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장사꾼들은 모시장수를 은인으로 여기며 큰 보상을 했는데 모시장수가 세어보니 자기 지게에 있는 모시값보다도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모시와 장사꾼들에게 받은 엽전까지 지게에 짊어지니 묵직했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 울창한 숲길을 지나는데 한 무리의 산적들을 만났습니다. 섞어라. 당장 내 지게에 있는 걸 다 넘겨라. 모시장수 앞을 여러 명의 산적들이 가로막자 모시장수는 꼼짝없이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게를 내리는 척 하다가 산적의 얼굴을 보며 읊조렸지요. 붙을 부. 그랬더니 당장 산적들의 발은 땅에 뿌리를 내린 것 같이 굳어버렸습니다. 팔은 허우적댔지만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산적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죽을 상을 한 산적들은 땅에 박혀버린 발을 아무리 때려 해도 소용없자
곧 모 시장수가 무슨 조화를 부린 것이라고 눈치채고는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발 우리를 놓아주세요.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절대로 길을 막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풀어주겠소. 도적들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모 시장수는 산적들을 향해 또 읊조렸지요. 떨어질 락. 이 소리가 나자마자 발이 자유로워진 도적들은 겁에 질려 뒤도 안 보고 도망쳤습니다. 미륵불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모 시장수는 다시 부지런히 산길을 지나 어느 마을이 보이는 곳을 당도했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니 마침 떠들썩하게 혼례를 치르는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출출한데 저 잔치집에 가서 국수나 한 그릇 얻어먹고 가야겠다. 마침 신부가 초례를 치르러 나오고 있었고 신랑은 말에서 내려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구경 온 많은 사람들 사이로 모 시장수도 쳐다보고 있었는데 등 뒤에 있는 아낙네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저 신랑은 좀 산다는 집안이라 해도 나이도 많고 술주정뱅이에 노름도 좋아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맞아, 신랑이 기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 내 몇 번 봤잖아. 그러게 신부가 안 됐어. 신부감이야 가난해서 그렇지 이쁘고 착한데 말이야. 어쩌겠어, 팔자지 뭐. 그때 모 시장수는 신부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주문을 읊조렸습니다. 부틀부. 그러자 신부의 발이 땅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초례청에서 신부가 절을 해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신랑이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며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런 변개가 있나? 걷지 못하는 여자와 내가 어찌 혼인한단 말이냐? 대체 이런 것도 모르고 중신을 섰다는 것인가? 서슬이 펄해진 신랑은 혼인은 없던 일로 하자며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신부는 옴짝달짝 못해 울면서 서 있었고 신부 부모는 딸을 잡아 끌었지만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떨어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이웃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내내 잘 걸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역시 맺어질 혼인은 아닌 모양이오. 술렁이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흩어져 가버리고 잔치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모 시장수가 나서서 신부 부모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침 지나가던 모시장수이온데 지켜보다 보니 어째 이런 일이 참으로 황당하시겠습니다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허락하시면 제가 따님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된다면야 오죽 좋겠습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원. 모 시장수는 허리를 굽혀 신부의 발을 떼는 신용을 하며 신부의 얼굴을 향해 읊조렸습니다. 떨어질 락. 기적처럼 신부의 발이 떨어졌습니다. 신부 가족들은 다들 기쁨의 함성을 질렀지요. 총각 너무 고맙소. 대단한 재주를 가졌구려. 아, 이 은혜를 어찌 갚나. 일단 어서 이리 올라와 차려놓은 음식을 좀 드시오. 신부 아버지가 잡아끄니 못 이기는 채 하며 모 시장수는 잔치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서 많이 드시오.
그런데 총각은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얼굴입니다. 예, 저는 한산에서 모시를 사서는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댁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혼인은 하셨소? 아니요, 아직 연분을 못 만났습니다. 신부아버지가 생각해보니 어차피 깨진 혼사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부의 발을 떼어준 모시 장수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찬찬히 보니 인물도 나무랄 데 없고 지게를 맨날 짊어지고 다녀 그런가 허벅지고 장단지고 아주 튼실해 보이니 남자다운 기세가 느껴졌지요. 장사수완도 있어 보이고 절대 딸을 굶게 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직 장가를 안 갔으면 오늘 내 딸과 혼인하는 게 어떻겠어? 나는 자네가 무척 마음이 드네만 말일세. 예, 제가요. 아, 그러시다면 제가 감사하죠. 팻마루 한켠에 앉아있던 그 처녀는 모시장수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발그레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시총각이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 처녀를 봤을 때 무슨 운명같이 끌렸었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차에 이렇게 행복한 제안을 받으니 무척 기뻤습니다. 결국 모시장수는 미륵불의 은혜로 혼인까지 하게 되었는데 평소 착하게 살아온 모시총각이라 복을 내려 천생연분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었나 봅니다. 며칠 후 꿈에 미륵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너는 내가 준 선물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축복이 다시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네, 미륵불님. 덕분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었지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모시장수는 묻고 풀 수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르고 착한 모시총각은 신부아버지의 예상대로 예쁘고 착한 아내를 안 굶기고 재산을 모아가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전설 이야기였습니다.